병원 망할 각오로 허리 협착증을 집에서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물 치료는 안정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돼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이제 앉는 게 허리에도 좋아요. 허리는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가지 방법이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허리 협착증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봄도 왔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환자분들 허리에도 좀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병원 망할 각오로 허리 협착증을 집에서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병원을 망할 각오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환자분들이 좀 병원에 덜 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또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또 저도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협착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아마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도 해보고 주사 치료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도 계속 좀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죠. 요즘 같은 이렇게 봄날에 꽃구경 다닐 때 허리가 아파서 못 다닌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허리 때문에 같이 여행도 못 가시고 맨날 병원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또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 계속 병원을 다녀도 협착증이 잘 낫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협착증은 말 그대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또 일상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만 잘 실천하시면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또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고요.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약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실제로 병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또 센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약이 물론 주사나 시술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치료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치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약물 치료는 안정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돼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분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복용을 한 결과라서 장기간 복용하셔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처방에 드리는 약이 뭐 전부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위장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뭐 줄여서 드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진통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진통제는 주로 처방하는 약들 중에 하나인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약을 다르게 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통제, 또 다리에 뭐 저린다거나 당긴다거나 또 이런 증상을 느낄 때 쓰는 신경계통의 약이 있고 혈류를 늘려줌으로써 다리의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혈관 확장제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총 3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저는 어떤 걸 처방을 해드리냐면 일단 진통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진통제가 있는데 염증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는 소염 효과를 갖는 진통제를 쓰면 1차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뭐 다리가 저린다거나 당긴다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성분명이 이제 프레가발린이라고 되어 있는 신경계통의 약이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을 처방을 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밥상처럼 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허리의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좋다는 걸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좋은 운동이랄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막 드시려고 한다거나 뭐 다 좋은데 그것보다 결국 더 중요한 건 몸에 안 좋은 거를 최대한 피하고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몸을 망가뜨리는 게 더 쉽고 좋게 하는 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당연히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 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좌식생활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로 앉는다거나 아니면 쪼그리 앉아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의자에 앉더라도 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허리에 굉장히 안 좋고 실제로 그 자세를 취하는 순간 허리의 정상적인 곡선, 만곡이랄지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허리만 아니라 이게 척추가 또 3차원적으로 벽돌 쌓듯이 쭉 쌓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흉추, 경추에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모형을 들고 왔는데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형으로 돼 있고 정상 커브가 사라지면 사람의 머리는 항상 중심에 있으려는 그런 게
게 있기 때문에 밑에 커브가 사라지면 당연히 위에하고 목도 커브가 사라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거북목이라거나 어깨 통증이 항상 달고 지낸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는 정상적인 C자 모양을 유지를 하고 바르게 펴고 앉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게 되는데 이러면 앞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강해져서 허리 디스크가 앞으로 좀 늘리는 힘도 생겨서 결국에는 디스크를 뒤로 밀려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뒤쪽에는 관절하고 근육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가해지는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관절도 망가지고 또 근육도 이렇게 힘이 강하게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쪽에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서 있는 게 힘들고 또 앉아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를 측정을 해놓은 걸 보면 누워 있을 때 허리에 제일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또 앉아 있는 자세 순서로 그래요. 오래 앉아 있는 게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제 앉아 있는 시간도 30분, 40분, 1시간 이상 이렇게 길게 앉는 건 허리에 좋지 않아서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시간도 조금 줄여가면서 앉아야 됐고 스트레칭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하루에 뭐 몇 시간 앉아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대부분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증상으로 또 고통을 받고 계셔요. 그리고 또 앉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이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렇게 똑바로 앉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허리 각도에 따라서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달라지고 또 정상적으로 C자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살짝 더 뒤로 젖혀져 있는 게 오히려 힘이 조금 덜 가니까요. 실제로 90도로 딱 앉아 있는 것보다는 살짝 젖혀서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이제 앉는 게 허리에도 좋아요. 어쨌든 오래 앉아 있는 게 그 자체가 허리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자세까지 만약에 안 좋다? 그럼 정말 이제 엎친 데 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께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허리가 이렇게 C자 모양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전반을 살려주는 이제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 둘째는 30분 이상 앉아있는 시간이 될 때는 꼭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펴고 스트레칭도 꼭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의자에 앉을 때 쿠션이나 수건을 좀 댄다거나 뭐 이거 정도만 해도 허리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자세도 많이 교정이 됩니다. 실제로 뭐 저도 이렇게 매번 다 챙겨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허리는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지금 여러분 본인 앉은 자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등받이에 잘 기대고 있는지 발바닥은 또 바닥에 잘 붙어 있는지 허리는 C자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이 뭐냐면 그냥 걷기, 그리고 수영, 그리고 스트레칭이에요. 이제 먼저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경사가 있어서 막 부담되는 것보다는 이제 평지를 추천드리고 시간은 이게 뭐 2시간, 3시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 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쿠션이 없거나 너무 얇아서 바닥에 충격을 그대로 느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겠고 어깨를 뒤로 조금 펴고 목도 약간 C자 모양이 되게 약간 멀리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간혹 운동할 때 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다거나 그냥 산책하듯이 편하게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실제 허리 운동에 크게 도움은 되질 않고 항상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걷는 자세가 또 중요한데 발 뒤꿈치부터 항상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가 미는 식으로 이제 의식하면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수영도 허리에 좋은데 수영이 좋은 이유는 이제 물에 부력이 있어서 중력을 상쇄시켜주고 또 본인의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에도 부담이 적고 특히 그래서 고관절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수영은 추천을 드립니다. 또 대부분 협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고령이시고 당연히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수영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칭도 협착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이런 관절들의 운동성을 늘리는 운동과 무릎하고 허리의 안정성을 키우는 스트레칭을 추천을 드려요. 무리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안 아픈 수준에서 5분에서 한 10분만 해보자 이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 나이대별로 추천을 드리면 뭐 50대 이상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른 자세로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면 뭐 한 30분 되잖아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거예요.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퇴를 많이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70대 이상인 분들은 실내에서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 그래서 뭐 70대, 60대 어르신들도 뭐 20대, 30대 하는 것처럼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다치고 안 좋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신욕이나 찜질 이런 애들도 허리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협착증은 결국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신경이라는 게 꼭 다리 뭐 감각이나 운동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근육으로도 가고 혈관으로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 혈관 혈액순환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수축과 이완이 충분하지 않아서 원활하지가 않아서 혈관 확장제를 쓰면 압박되어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혈류를 개선하면서 다리의 통증 같은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다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서 관리를 해도 협착증이 낫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집에서만 그 정도 관리만 해도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당연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주사 치료도 있고 이제 시술도 있어요. 주사 치료는 뭐 다르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협착증이 심한 곳 주변까지 이제 바늘을 좀 깊숙이 넣어서 그쪽에 염증도 줄여주고 또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결국에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이제 섞어서 투여를 하는데, 먹는 약보다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신경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훨씬 즉각적인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주사 치료하려면 입원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사 치료는 입원 필요 없이 외래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주사 치료는 몇 분 내에 끝나고, 이제 약 효과 때문에 일시적인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시술에 몇 분 정도만 좀 누워있다 가시면 이제 외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들어가는 약 성분들 때문에 뭐 매일 맞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1, 2주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뭐 3, 4번까지는 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주사 치료 효과가 좋다면 뭐 1년 내에 뭐 7번, 8번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흔하게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에 쓰이는 이제 카테터입니다. 카테터를 이렇게 꼬리뼈 쪽에 여기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게 접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경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실제 유착 부위에 가서 약을 직접 넣고, 또 이 카테터가 어느 정도 두께는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유착이 있는 부위는 이 카테터로 이렇게 걷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수술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유착 물질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엉겨 있게 되는데, 천장에 거미줄 같은 거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유착을 제거를 하고 신경을 박리를 시키고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약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 효과가 없거나 또 주사 치료에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분들에는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당연히 뭐 먹는 약하고 뭐 주사제 그리고 수술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주사 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또 있고, 수술은 또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지 방법이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신경성형술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협착증도 마찬가지지만, 병변이 생기면 이제 주변에 염증 반응이라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주변에 거미줄처럼 조직들이 엉겨 붙게 되고 비정상적인 혈관과 신경이 자라나면서 이제 완전히 엉겨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2차적으로 또 신경을 또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통증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신경성형술 치료를 받으면 진짜 괜찮아지는 분들 많이 있나요? 신경성형술은 효과는 정말 탁월하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환자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또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60대 어머님이 계셨는데, 치료받기 전에는 뭐 10분, 15분 걷기도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시다가 지금은 뭐 장보러 다니도 큰 문제 없고 잘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처음에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해서 효과가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또 추가로 했고,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조금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신경성형술까지 진행을 했던 경우에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없는 상태니까 허리 관리도 좀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변화가 생겼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허리 협착증을 집에서 관리하는 4가지 방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약을 빼먹지 않고 잘 복용을 하시라는 거, 두 번째는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또 꾸준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집에서도 도저히 안 되면 참지 마시고 주사 치료나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위암 수술에서 암 종양되면 끝, 5년 완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허리 협착증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고혈압, 당뇨같이 이제 노화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